네, 안녕하십니까. 네. 문제가 어려웠습니까? 네. 진짜요? 네. 자, 그러면 1번부터 해보시겠습니다. 1번의 정답이 4번인데요. 케이스, 이런 사례 문제가 3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1번 문제는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에요. 이렇게 보면 기억번, 갑은 개설 등록하지 않고서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A가 누구냐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이 사람을 갑이 고발했어요. 이때 이 사람이 포상금을 받으려면 이 사람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포상금 걸려있는 건 맞는데 A가 검사에 의해서 공소제기나 기소유예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A는 지금 검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혐의 처분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무혐의 처분하게 되면 포상금이 안 나옵니다. 이땐 고발했지만 A는 돈을 못 벌죠. 못 버는 겁니다. 갑은. 네. 그 다음에 니은문 보면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B죠. B인데 이 사람이 부정등록자인 거고 이 사람도 포상금이 걸려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갑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서 을이 신고를 했는데 이때 갑, 을 중에서 이 사람이 먼저 신고하고 이 사람이 2등으로 신고했을 때 이 사람은 돈을 못 받는 거고 받는데 보니까 앞에 이 부정등록자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다 나옵니다. 공소제기가 되었으면 이때는 포상금이 나오는 거니까 포상금 50만 원을 먼저 신고한 갑이 50만 원을 다 가져가겠어요. 을은 하나도 못 가져가고요. 그런 거고. 자, 디귿번은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자격증을 딴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했는데 C가 어떤 사람이냐면 양도 대여한 자 이렇게 빌려준 사람이요. 근데 검사가 어떻게 했냐? 공소 제기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공소 제기가 돼가지고 재판 넘어가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그 전에 공소 제기가 된 게 있으니까 포상금 나오죠. 근데 이때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했죠. 같이. 함께. 그러니까 포상금 배분 방법에 대해서 합의가 있을 때는 합의가 우선하지만 없을 때는 똑같이 25만 원씩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죄라도 포상금을 받는 거예요.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 문제는. 리을번. 갑은 등록증을 대여받은 D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D는 양도 대여 받은 사람입니다. 역시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D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 이때는 포상금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고요. 이때는 갑이 신고해가지고 공소 제기가 된 겁니다. 근데 무죄 판결 났다고 또 나오네요. 무죄 나도 공소 제기가 있으면 그때는 돈 받는 겁니다. 이때는 갑이 했기 때문에 갑이 50만 원 이렇게 받고 을은 벌 게 없는 거죠. 여기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을을 물어본 적이 없고 갑에 대해서만 물어봤죠. 갑이 깜짝이야 깜짝. 갑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물어봤으니 이렇게 하면 12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정답 125만 원. 예. 잠이 다 깨버렸네. 자, 그 다음에 2번. 근데 이제 실제 문제에서 푸실 때요. 1번 문제 이런 게 박스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동그라미를 쳐두시고요. 푸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많이 잡아먹는 건데 1번 나왔거나 중간에 나와가지고 풀어야 될 때 뒤에 문제가 남아있는데 이거 마음이 급해가지고 푸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일단 포기를 하셔야 돼. 이런 문제는. 그럼 제일 나중에 푸시는 거예요. 끝까지 다 이제 문제 풀고 시간이 남아. 그러면 그때 이제 평정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뒤에 풀 문제가 막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풀려고 하면 마음이 쫓깁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이제 똑같이 한 문제잖아, 한 문제. 2.5점인가? 한 문제 되니까 동그라미 딱 해서 나중에 푼다 딱 표시하시고 넘어가셔야 돼. 이런 박스 문제 나오면. 우리 이제 지금은 연습이니까 이제 뭐 푸셨겠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제일 나중에 푸셔야 된다.
자, 2번 보상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고 정답은 5번입니다. 2번에 1번은 등록관청은 이렇게 했는데 요 틀린 이유가 직접 거래를 한 것은 위법행위인 건 맞습니다. 근데 직접 거래는 포상금이 걸려있는 게 아니어서 1번이 틀리죠. 포상금하고 거래가 뭡니다. 직접 거래, 금쟁이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포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다. 그러면 포상금을 주겠죠. 근데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게, 왜냐하면 신고 고발을 갖다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먼저 한 사람한테 50만 원 다 몰아주는 거에 있죠. 그때는 모두가 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모두 이 말이 틀렸고요. 3번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보조할 수 있고요. 4번 질문은 지급 결정이 나면 언제까지 포상금을 주냐면 2개월 이내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1개월이죠. 1개월. 그 다음 5번은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했다. 이렇게 나오면 2건 나오면 뒤에는 뭐예요? 무조건 최초. 거의 암기입니다. 암호. 자, 3번 문제도 많이 맞추셨습니다. 틀린 것은 했고 정답은 3번. 1번에 보시면 지급 결정은 등록관청이 결정해서 등록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상금 지급 권한이 등록관청에 있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아니고. 2번 질문은 한 건당 50만 원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무등록 중개업자라 그랬을 때 포상금이 걸려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했을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맞는데 행정관청에서 발각되기 전에 신고 고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게 됩니다. 4번은 공동으로 신고 고발했을 때는 균등하게 배분한다는 거니까 맞고, 5번은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입니다. 100분의 50이라는 숫자를 고쳐서 낸다면 틀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100분의 50 다음에 이내인지 이상인지를 잘 보셔야 돼. 여기는 이내죠. 맞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100분의 50 이상 그러면 틀려버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맞고. 3번 문제도 정답이 3번. 요거 정답률이 높고. 4번 문제를 좀 많이 틀리셨어요.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은 포상금은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을 때 하나여 지급한다. 틀린 게 공소 제기됐을 때뿐만 아니라 기소유예 결정이 있을 때도 지급하죠.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을 때 하나여 지급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소유예가 더 들어가야 되고 1번 틀렸습니다. 2번은 발각된 후에 신고 고발해가지고는 돈이 안 됩니다요. 발각되기 전. 이건 좀 쉬운 거였고. 3번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그랬을 때 균등 배분 방법은 공동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합니다. 그랬으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균등 배분 방법이 합의보다 우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린 질문이 되는 거죠. 무조건 합의가 우선합니다. 국어를 잘 하셔야 돼. 다시 한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했다. 이랬을 때는 균등 배분 방법은 공동 보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균등 배분 방법이 합의한 배분 방법에 우선한다. 이런 뜻이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틀렸죠? 무조건 뭐가 우선합니까? 합의가 우선합니다. 합의가. 4번은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를 신고했습니다. 역시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 맞고요. 그때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포상금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고. 5번 질문은 공동으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를 신고했습니다. 양도되어 이것은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 맞고요. 그때 검사가 공소 제기를 했죠. 그렇지만 이제 무죄 났어요. 무죄 나도 공소 제기된 게 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그래서 4번은 옳은 것이 4번이 되겠고, 4번 문제의 정답률이 36%밖에 안 됩니다. 많이 틀리신 거에 들어가고. 5번 문제는 많이 맞추셨습니다. 저기 정답은 1번입니다. 수수료 내는 경우는 1번 기억번에 있는 것처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내고, 니은번처럼 등록 신청할 때도 수수료 냅니다.
그렇지만 디귿번 자격증 교부 받을 때는 안 내죠. 자, 자격증 받기 전에 그 전에 시험 응시할 때 그때 이미 걷죠. 리얼번에 나와 있는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할 때 이때도 수수료 냅니다. 거둘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있는 미음번은 휴표신고는 수수료 안 내죠. 그러니까 내야 될 경우는 기역, 리은, 리을이니까 정답이 1번.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많이 맞추셨어요. 3학년 3반에 해당하는 게 뭐냐. 3학년 3반은 무부, 정직, 쌍투입니다. 1번이 바로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인 걸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의뢰를 받았다. 이게 바로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물건이나 사람을 소개받은 건데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협조행위입니다. 따라서 1학년 1반입니다. 금지행위 중에 보면 금지행위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3학년 3반짜리가 있고 1학년 1반짜리가 있다. 이렇게 금지행위 7가지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증, 직, 쌍, 투. 이게 다른 내용으로 본다면 이것도 4가지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같은 조문에 있기 때문에 3가지로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드리고 1학년 1반에 해당하는 게 이제 수, 협, 판매.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이런 거 할 때 잘 나온다고요. 협, 판매 이렇게. 이 증이라고 하는 것은 금지 증서를요. 중개해주거나 매매업을 했을 때가 3학년 3반입니다. 이 금지 증서 그러면 통장이나 딱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 거래하고 쌍광대리고 요게 뭐냐면 투기 조장행위죠. 투기 조장행위입니다. 이렇게 되면 요것은 대표적인 사례가 미등기 전매를 알선한 행위죠. 역시 3학년 3반입니다. 이때는 비록 미등기 전매를 알선해서 미등기 전매한 사람이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금지행위가 되죠. 이때 형량은 3학년 3반. 투기 조장행위요. 요게 초과보수, 초과실비고요. 지금 여기 문제 나온 1번에 집어넣은 거 요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의뢰를 받거나 협조행위가 의뢰를 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명의를 이용케 하거나 이렇게 명의를 이용케 하거나 이렇게 2가지 행태가 요게 협조행위다. 이렇게 요게 1번에 나온 겁니까? 무등록 중개업자랑 협조한 건데 1번을 3학년 3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거, 중요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매매업을 했을 때도 1학년 1반이죠. 금쟁이 해봤어요. 자, 요 6번 문제 정답률 높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는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다가 중개사무실을 두고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에다가 또 다른 사무실을 두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중사무소죠. 사무실 2개. 네, 그러면 1학년 1반. 3번은 거래상 중개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 기타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 판단을 잘못하게 만든 거 요거 아닙니까? 이거 1학년 1반짜리죠. 그 다음에 4번째는 미등기 전매행위 등 투기 조장행위를 했다. 투자를 따서 암기한 거 3학년 3반. 요게 정답이죠. 5번은 비밀을 누설했다. 비밀 누설한 건 1학년 1반이니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문제 보시겠고 7번은 다 맞추셨어요. 거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자, 기억번은 우리가 암기할 때는 2등 이렇게 암기했던 거예요. 이중 등록이죠. 2등 1학년 1반짜리입니다. 니은번은 직입니다. 직 3학년 3반. 디귿번은 임시라는 글자를 땄던 거죠. 임시 중개시험을 설치하면 1학년 1반짜리죠. 리을번은 이소입니다. 2개의 사무소에 소속된 거. 이소 그러면 역시 1학년 1반. 미음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라서 3학년 3반입니다. 법정행위 같은 걸 묶거나 그러면 기억번, 디귿번, 리을번 이렇게 묶든지 아니면 니은번하고 미음번 2개를 묶어야 되는데 니은번하고 미음번은 없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8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고요. 8번은 얼마나 맞추셨는가 보니까 의외로 8번 문제가 정답률이 40%밖에 안 되네요. 기억번에 보면 쌍방대리입니다. 쌍자 나왔죠. 쌍. 3학년 3반이죠.
니은번이 뭡니까? 니은번이.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이게 등록증을 대여받은 거예요. 양도대여입니다. 양도대여 받은 걸 얘기합니다. 1항의 일반이죠. 네. 양도대여란 말이 안 나와도 니은번만 보면 이게 등록증 양도대여 받은 거라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니은번 1항 일반이고 양으로 딴 겁니다. 글자는. 양이 안 나왔어도. 디귿번은 소공이 다른 개업공인회사의 소공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중소속이죠. 옆에다가 이소라고 쓸 수 있어야 됩니다. 1항의 일반이죠. 자격정지는 묻고 있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1년 이하의 적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이 뭐냐. 자격정지 사유가 되죠. 되는 건데 여기서 묻고 있는 건 자격정지를 안 묻고 있는 거고. 리을번은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 2개의 사무소를 뒀다. 이것은 이중사무소니까 이것도 1학년 일반이죠. 미음번은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의뢰받았다. 바로 이게 칠판에서 아까 써놨던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뭐요? 협조행위 요거죠. 1학년 일반짜리입니다. 이것도 다 1학년 일반인데 기억번만 3학년 3반이 되니까 여기서는 1학년 일반인 것은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정답이 4번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셨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벌칙에 관련된 옳게 연결된 것이 뭐냐. 벌칙이 연결입니다. 1번은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이다. 그랬으니까 이건 3학년 3반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를 가리키죠. 1번은. 2번은 직접 가리기 때문에 또는 쌍방내리기 때문에 이거 틀렸죠. 이것도. 3학년 3반. 3번 어떻습니까?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쓰는 것은 사무소 명칭을 잘못 쓴 거죠. 부칙개공이 이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입니다. 3번을 조심하실 게 사실은 3번은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쓰는 것은 원래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들어가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고 쓴 겁니다. 지금. 따라서 원래 이건 그대로 한다면 원래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감이요. 그런데 이 부칙개공이 복토방 할아버지시잖아요. 연세가 높으시고 숫자도 많지 않고 그래서 살짝 어떻게 했냐면 1학년 일반 돼야 될 건데 그냥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그냥 살짝 봐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원리 원칙대로 따져버리면 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했을 때는 백과 이렇게 하셔야 돼요. 3번이 맞는 겁니다. 4번은 이중 등록이니까요. 1학년 일반. 틀렸죠. 그래서 자 5번은 폐업신고 안 했다. 그럼 뭐죠? 폐업신고 안 했다. 폐업신고 안 했다. 그러면 백과죠. 백과. 500과 아니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10번 문제 정답은 2번이고요. 10번의 정답률은 63%니까요. 예, 중간 정도입니다. 500만 원의 과태료서에 안 들어간 걸 고르시오 했습니다. 1번에 보면 사업자가 운영규정을 위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업자가 500만 원의 과태료를 얻어받는 것은 사업자의 운, 명 두 개밖에 없죠. 그 중에 이제 여기는 동그라미 1번은 운자죠. 운. 운영규정을 위반한 거니까 원래 운영규정에 대해서는 승인 안 받아도 500과 운영규정을 위반해도 500과입니다. 1번은 맞고 2번 질문이 오전에 우리 할 때도 이거 했었잖아요. 소공이 설명을 정확하게 안 했다. 이렇게 되면 500과가 아니고 자격 정지 사유니까 정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은 운용 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협회. 협회 나오면 500과 이렇게 하시고 4번 실무교육을 2년 받고 2년 있다가 연수교육을 받을 건데 연수교육 안 받은 거잖아요.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할 때 연자입니다. 500과지요. 이때는 시도의사가 물린다고 그랬어요. 5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감독상 명령을 위반해서 보고하거나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했다. 사업자가 명령을 위반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자의 뭐요? 운명할 때 명자입니다. 500과에 들어가는 거 두 가지죠. 사업자의 뭐요? 운명. 동그라미 1번이 운자, 동그라미 5번이 명자죠. 둘 다 500과네요. 사업자의 운명, 연설을 잘못하면 500원. 이걸 꼭 기억하시고. 자, 11번요. 정답은 2번이고 11번 문제의 정답률은 11번? 꽤 높습니다. 이거 86%니까
11번에 1번 같은 경우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부정 등록자니까 무부정직상투 할 때 부자입니다. 3학년 3반이. 맞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인데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썼기 때문에 아닌 자가 썼죠. 그럼 어떻게 되죠? 1학년 1반입니다. 500과 아닙니다. 아닌이라고 딴 겁니다. 여기 글자가 하나 빠졌네. 3번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다. 이짝 빠졌죠?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이렇게 됐을 때는 1학년 1반. 자, 4번. 직접 거래니까 3학년 3반. 5번은 등록 취소를 당해놓고 등록증을 반납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반납 안 했다 이 말 오면 무조건 백과입니다. 이때는 등록증을 반납 안 한 거니까 과태료를 갖다가 누가 물립니까? 시도지사입니까? 등록관청입니까? 등록증이니까 등록관청. 자, 12번입니다. 12번 문제 정답은 3번이고 정답률은 90%가 되니까 거의 다 맞추셨어요. 1번은 운영규정을 위반했다. 원래 운영규정 위반, 운영규정 승인 안 받은 거 운자 나오면 사업자의 운명 그러니까 500과지요. 액수도 알아두셔야 돼요. 500과고 이건 사업자에 대한 거니까 누가 물립니까? 국장이. 협회나 사업자는 누가 맡아갖고 있어요? 국장이. 그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맞습니다. 2번 개시를 하지 않은 자. 원래 액수는 뭐예요? 100과. 개시 의무 위반일 때는 100과죠? 누가 물립니까? 근데 개공이니까 등록 관청이. 2번도 맞죠?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를 받지 않았다. 이건 액수로 봤을 때는 500과. 누가 물린다고 그랬어요? 아까 시도지사. 그렇죠? 등록관청 아니어서 3번이 틀립니다. 4번은 운영실적을 공시하지 않은 자. 운영실적 얘기는 협회 얘기죠? 당연히 누가 매기겠습니까? 국장이죠. 액수는 500과입니다. 국장이 매겼다 그러면 전부 다 500과죠. 5번은 자격 취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반납 안 했다. 자격증 반납 안 한 것은 뭐예요? 100과. 근데 이건 자격증 반납 안 한 거니까 누가 물려요? 시도지사입니다. 1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고요. 정답률은 86%니까 높습니다. 여기 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의 공급계약 들어갑니다. 주택법 어쩌고저쩌고 들어갑니다. 이거 당연히. 근데 3번은 토지 건물에 대한 교환계약은 실거래가 신고무가 없습니다. 매매계약만 있는 겁니다. 4번은 택지개발촉진법도 해당 근거법률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나와 있는 도정법도 들어가죠. 자, 보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되는 근거법률들. 도시개발법이 있었죠. 도정법도 있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있었죠. 그 다음에 주택법도 있습니다. 또요 택지개발촉진법도 있죠. 그 다음에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도 있지요. 또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도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빈집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13번 문제도 많이 맞추셨고 14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인데 정답률은 이럴 수가요. 100%네요. 100%. 아무리 쉽게 나와도 100%가 쉽지 않은데 실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2번 같은 건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답을 맞추실 때 말이에요. 답을 맞출 때 1번부터 5번 지문을 다 알아서 정답을 꼭 다 알아야 맞추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 중에서 이제 보통 보면 뭐 모르는 지문도 막 들어가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한 지문 정도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뭘 하나 여러분 생각할 게 있냐면 시험 보러 갔더니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왔어요. 처음 보는 지문이. 맞을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맞을 확률이 엄청 높다고. 맞을 확률. 지문이. 아니 지금 말씀드린 건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보면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와서 그러면 그건 맞는 지문일 수 있다. 대부분 맞아요.
그 처음 이상한 걸 막 틀리게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정답 지문이 되고 주인공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봤던 지문들이 돼요. 그래서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왔다 그랬을 때 그게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물론 전제는 어느 정도 공부했다는 전제입니다.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갔는데 이렇게 막 모르는 게 나오니까 전부 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수험생들 제가 많이 봐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처럼 3번이 답이죠? 3번을 확실히 알아서 그럼 이거 다른 거 기억도 못 합니다. 3번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근데 사실 2번은요. 수업 시간에 공부 안 한 거예요, 2번. 모르는 지문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확실히 이걸 아니까 이것을 딱 칠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정답 발표된 거 보니까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시험 보고 나왔을 때 이런 지문들, 2번 지문이 기억이 안 남습니다. 제대로 공부한 분은 기억이 안 남아요. 왜요? 이게 확실히 답이니까. 그런데 어설프게 공부하신 분은 시험 끝나고 나오면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처음 본 지문을 기억합니다. 이걸.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이 안 가르쳐준 게 나왔어요. 그 뭐라고 뭐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막 묘사를 합니다. 안 가르쳐준 게 나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점수가 안 좋아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갔다 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보더라도 선생님이 가르쳐준 데서 다 나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요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에 남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게 기억에 남는다 그러면 떨어지는 쪽으로 좀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기억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자, 1번. 보시겠습니다. 1번. 누구든지 제3조에 따른 신고에 관해서 교육공인중개사에게 법 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나왔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 그 매매 당사자, 그러니까 일반 거래에서 매수인이 막 예를 들어서 특히 매도인 같은 경우 있잖아. 매도인이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매도인이.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얘기를 들어서 다운계약서를 쓰고 그걸 신고할 때 다운된 금액으로 신고했겠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거짓 신고하게끔 뭐예요? 요구한 거에 들어가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들어가요. 매도인이. 매수인이 또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럴 경우 매도인이나 매수인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가 1번이요. 2번.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한테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근데 어디가 부과했냐면 신고관청이 매겼네요. 그럼 이것은 어떤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매긴 것일까요? 신고관청이 매겼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그 위반에 대해서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고. 그래 놓고는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 요 2번 집은 중요합니다, 사실은. 10일 이내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신정문수구청장한테 여기가 등록관청이에요. 그 등록관청에다가 과태료 부과했다고 통보합니다. 이렇게. 자, 본 수업 시간에 하고 싶어도 시간이 쫓겨서 못했던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광명시다 이렇게. 근데 광명시에 지금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A가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중개 사무실이에요 지금. 자, 과천시에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근데 아파트 파는 사람은 매도인은 B고 이걸 갖다가 아파트를 자 C가 샀습니다. 그러니까 B하고 C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디 있는 걸요? 과천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를 한 겁니다. 둘이. 이것을 개업공인중개사 광명시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중개했다고요. 이 중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 그래서 지금 한 건 한 겁니다. 그럼 당사자는 요 B하고 C고요. 소개한 부동산 사장님은 A인 겁니다. 이랬을 때 A는 자기가 이걸 계약서를 써줬기 때문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이럴 때 B, C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A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A, B, C 모두한테 있습니까?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여기만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소개했기 때문에 이럴 적에는 당사자가 없죠. 실거래가 신고를 여기서는
광명시청에 가서 합니까? 과천시장한테 가서 합니까? 여기는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는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 소매지 어디 가서 하죠? 이렇게 합니다. 여기 가서 실거래가 거래 신고를 한다고요. 이 거래 신고는 여기 계약이 체결된 요 날부터 며칠 이내 하죠? 60일 이내 거래 신고를 여기 가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지. 60일 내 거래 신고를 여기 가서 해야 될 건데 거래 신고를 혹시 안 하잖아요. 거래 신고를 해야 될 건데 이걸 안 했다고 60일 내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누가 물릴까요? 이 개공한테. 거래 신고를 60일 내 안 했다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누가 물릴까요? 여기가 물리는 게 아니죠. 여기가 뭐예요? 신고관청이죠.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여기는 등록관청이죠. 그러니까 이때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물리는 게 아니고 등록관청. 아무리 개공이 일지라도 여기서 물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물립니다. 얼마요? 500과 이렇게. 여기서 물려요. 신고관청이. 그래 놓고 과천시장은 광명시장한테 과태료, 요 사람한테 과태료 때렸다고 여기요. 10일 이내 통보해 주도록 돼 있다고. 요 10일이라는 기간을 꼭 기억하셔야 돼. 여기 10일요. 지체 없이 통보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여기는. 10일 내 통보하는데 왜 통보할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과태료가 한 번, 두 번 다시 과태료 받을 짓을 하고 이렇게 누적이 되면 1년이 안 됐을 때 더 무거운 제재를 받는 게 있죠. 이건 3번이니까 과태료 받을 짓을 했다 그랬을 때 이거 어떤 걸 때려요? 업무정지로 이렇게 더 무겁게 가중처벌하죠. 업무정지는 여기서 때려요, 여기서 때려요. 여기서 때리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과태료 얻어맞은 걸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려주죠.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10일이라는 기간을 꼭 기억하시고 2번 지문은 여기서 맞게 나왔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지문입니다. 3번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서공이 제출 대행할 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신분증명서 4번이 첨부된 위임장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기의 신분증만 갖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3번 틀리고 4번은 신고 내용을 조사한 뒤에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한테 보고해야 되겠다. 즉 줄이면 시도지사한테 보고하지요. 누가요? 신고관청에서. 맞습니다. 5번 중개거래의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맞습니다.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누가 신고해야 되겠다?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겠다. 맞죠? 15번 문제 풀고 쉴 텐데 일단은 정답은 3번이고 정답률은 68%니까요. 1번이면 틀린 게 즉시가 아니고 뭐죠? 지체 없이 발급이고요. 2번은 증여계약이니까요. 실거래가 신고무가 안 생기죠. 증여계약은. 매매계약만 신고하는 거고. 3번은 택지개발족지법도 그런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그랬을 때는 실거래가 신고무가 있게 됩니다. 4번은 신고관청은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했을 때 조사 결과를 매월 1회 국장에게 바로 보고하는 게 아니고 시 도지사한테 보고하죠. 결정적으로 국장에게 보고한다는 게 옳지 않습니다. 5번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다가 법이 요구하는 신고사항을 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다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만 제출하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방이 거부해가지고 단독 신고하는 그런 경우 그때 한해서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추가로 내야 되겠죠. 그때만 내는 거죠. 네,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쉬었다가 나머지 빨리 하겠습니다.